안녕하세요. 뼈아대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로스 IQ 9번째 시간이고요. 성장 경로 8번째 제휴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 텐데, 오늘 강의의 제목은 이렇게 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가면 멀리도 가지만 빨리 간다. 그 외국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죠.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그러나 비즈니스에서는 맞지가 않는 얘기입니다. 비즈니스에서는 혼자 가면 빨리도 못 가고 멀리도 못 갑니다. 그러나 함께 가면 제대로 함께 갈 수만 있으면 멀리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빠르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 티파니 보바가 제휴관계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읽어드리면, 기업주의 85%는 사업의 전략적 동맹이 중요하거나 극도로 중요하다고 느끼지만 제휴관계가 성공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60% 미만이다.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휴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제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퀘션 마크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얘기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제 그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소기업이랄지 벤처기업이랄지 스타트업이랄지 자영업이랄지 프리랜서를 하시는 분들이 더 새겨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규모가 있는, 얘기했던 것처럼 규모가 좀 있으면 제휴관계는 거의 필수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걸 잘하냐 못하냐, 이제 하우 문제로 들어간 거죠. 근데 그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중에 제휴관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 꽤 됩니다. 제휴를 왜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세우거나 경영 전략을 세울 때 제휴관계를 거의 옵션에서 제외하고 결정할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업이 규모가 작을수록, 비즈니스 규모가 작을수록 제휴관계를 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하면 좋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제휴관계를 하게 됐을 때 정말로 이 스몰 비즈니스가 더 빨리, 더 빠르게, 또 더 멀리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주 작은 자영업을 하신다 할지라도, 프리랜서로 한다 할지라도, 유튜버를 하신다 할지라도 누구와 협력할 수 있을까? 누구와 제휴하면 좋을까? 라는 것들을 그냥 1순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휴관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그냥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죠. 왜냐면 누군가와 같이 했을 때에 어떻죠? 비용은 더 낮출 수 있고, 그리고 이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책에서는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케이스 스터디 나오지만, 저희 이제 회사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제휴관계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이제 빡독이죠. 빡독은 체인지 그라운드와 대교가 함께하는 문해력 증진 프로그램이죠.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서. 근데 이게 이제 제휴관계죠. 저희와 대교가 이제 제휴관계인데, 예전에 방송에 드렸다시피 이제 빡독 같은 경우는 저랑 신박사와 함께 어느 정도 기획이 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상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빡독 잘 아시겠지만 빡독 하려면 돈도 좀 많이 들고, 그리고 장소도 좀 크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무료로 해서 저희가 영리 사업이 아니라 비영리 사업으로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우리가 수익을 얻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참 빡독을 하는 게 쉽지 않아 가지고 빡독 하더라도 우리가 돈을 좀 많이 벌고 나중에 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대교의 강원준 성모님을 이제 만나 뵙고 나서 우리 신박사님이 강원준 성모님과 잘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강원준 성모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대교 자체가 교육기업일 뿐만 아니라 문해력 증진과 독서 문화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런 것도 이제 맞아 떨어지게 되면서 제휴를 이제 관계를 맺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빡독을 하게 됐는데, 빡독을 함으로써 어떻게 됐죠? 저희 입장에서는 빡독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자금이 지원이 되니까, 또 장소 문제 있는데 장소 문제 해결됐으니까 리스크가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특히 대교도 마찬가지죠. 이걸 하기 위해서 운영도 해야 되고 사람도 모집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거기는 노하우가 있지 않으니까. 왜냐면 사회공헌 사업을 할지라도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 걸맞게 실적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가 있었던 거였죠. 근데 저희와 함께 하면서 어떻죠? 비영리 상업을 진행할 때 리스크를 많이 없앤 거죠. 대신 이익은 극대화됐죠. 우리가 금전적 이익은 아니지만 어떻죠? 비영리 사업으로서 되게 성공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걸 하면서 그 브랜딩도 많이 되고 있거든요. 뭐 체인지 그라운드도 좋은 일을 하면서 회사 자체 내 브랜딩도 올라가고, 대교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빡도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대교 안에 그 본사 안이 되게 정말 멋집니다. 되게 세련돼요. 그러니까 저도 대교를 그냥 대교 이미지를 봤을 때와 같이 일했을 때하고 이미지는 많이 달라요. 실제로 거기 들어보니까 훨씬 더 세련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접점을 가지면서 대교는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면서도 대교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 것이죠. 이렇게 제휴관계를 맺으면서 서로의 어떤 리스크는 제거하고 이익은 극대화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에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제휴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휴관계가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특히 저희가 선전 전략 중에 뭐가 있죠? 시장 가속화와 그리고 다각화 같은 경우는 그 신시장, 새로운 고객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근데 새로운 고객을 맞이한다는 건 뭐가 중요할까요? 신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맥락이 중요하죠, 맥락이. 그래서 우리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공부를 해야 될까요? 새로운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큼 공부하면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기약이 없죠. 그런데 현지에 있는 전문 업체, 현지에 있는 전문가와 제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은 새로운 시장에 대한 맥락을 알잖아요. 컨텍스트를 알고 있잖아요. 컨텍스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죠? 우리가 제휴를 하는 순간 아주 짧은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새로운 시장의 맥락을 안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 시장 안에 있는 새로운 고객의 니즈를 안다는 거예요. 고객의 니즈를 알게 되면 뭘 할 수 있죠? 고객 경험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성장 용로 첫 번째가 뭐죠? 고객 경험이잖아요. 왜 첫 번째라고 했어요? 모든 비즈니스의 DNA, 토대라고요. 왜냐면 고객 경험을 극대화시키면 이익을 최고로 얻지만, 고객 경험에서 망치게 되면 어떻죠? 데미지도 최고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장 가속화를 하거나 다각화를 하거나 새 시장에 들어갈 때 공부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하지만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만약에 제휴관계를 잘 맺어서 현지에 있는 업체와 전문가와 또 사람과 함께 하게 된다면 어떻죠?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죠. 왜? 고객 경험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신시장에 대한 맥락뿐만 아니라 리스크를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휴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제휴관계에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티파니 보마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제휴관계의 원칙은 상호이익, 신뢰, 공정성이다. 상호이익, 신뢰, 공정성, 이 세 개가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제 제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상호이익은 당연하죠. 우리가 제휴관계를 하는데 한쪽만 이익을 얻어. 이걸 지속할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특히 갑과 을, 혹은 갑과 병, 갑과 정, 이런 관계 속에서 갑이 본인만 윈, 상대방은 패, 이걸 위해서 제휴관계를 맺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휴관계는 지속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휴관계를 했을 때에는 무조건 윈윈 관계가 필요하다. 근데 저희 회사는 이거보다 좀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나간다고 그랬죠? 윈윈윈이 되자. 그러니까 나도 이익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거래 상대방도 당연히 이익이 돼야 되죠. 상호 이익이 돼야 되죠. 근데 우리 둘이 하는 비즈니스의 결과물이 대사회적으로 안 좋은 거다 라면 하지 말자. 너랑 나랑 이익을 얻어. 그런데 어떻죠? 여기에 나오는 어떤 상품이, 제품과 서비스가 사회적으로는 악이야, 좋지 않아, 안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거야. 그럼 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반대로 사회적으로도 긍정적 역할을 맺는다, 윈윈윈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다. 빡독이 그렇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빡독을 하게 되면서 빡독이라는 것들을 일찍 하게 되는 것도 좋았고,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 브랜딩도 되기 때문에 이익이고, 그렇죠? 그러나 대교도 마찬가지죠.
대교 뭐 제가 정확한 사정을 100% 알 수 없지만 얘기한 바로는 대교 사회공헌실 사업 중에 거의 최고 역대급 사업이 바로 빡독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들인 비용 대비 효과도 엄청 크고 대교 브랜딩도 많이 되고, 무엇보다 빡독이라는 행사 자체가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긍정적인, 특히 독서문화 증진을 위해서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빡독은 윈윈윈, 상호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득이 되는 프로그램이다. 자, 신뢰. 우리가 신뢰 준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비즈니스에서 신뢰의 핵심 뭐라고 그랬죠? 예, 실력입니다. 실력. 그래서 제휴관계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뭐죠? 서로 실력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실력이 좋지 않으면 제휴관계를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실력 검증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빡독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뭐죠? 대교에게 실력은 무엇이냐면 자금력과 장소였습니다. 그걸 거의 완벽하게 했죠. 그래서 저희가 진행할 때 거의 문제없이 자본을 댔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뭐죠? 운영 능력, 그리고 빡독 모집 능력, 그리고 브랜딩, 이런 거죠. 빡독 브랜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도 나름대로 잘해서 그 대교 그 사회공헌 사업 중에서는 거의 역대급으로 좋은 결과를 냈고, 아마 그 빡독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빡독 오신 분들의 어떤 고객 경험은 거의 최고에 가깝습니다. 뭐 빡독을 지금 매달 하고 있지만 하면서도 참 감사하기도 하고 되게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실력이 없으면 제휴관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휴관계를 할 때는 실력 검증을 제대로 해야 돼요. 돈은 충분히 있는지, 자본은 충분히 있는지, 또한 운행 능력은 있는지, 기획 능력이 있는지, 정말로 거기 현지의 맥락을 잘 알고 있는지 등등, 실력 검증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공정성이죠. 이 공정성은 상호 이익과 신뢰가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뭐죠? 상호 이익을 볼 때 실력에 걸맞게 배분이 돼야 돼요. 5대5, 6대4, 3대7, 2대8. 우리는 기여도가 8인데 얻는 건 2야. 그러면 뭐 상호 이익이 좀 있다 하더라도 공정성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지속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여한 바에 따라서 잘 배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빡독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지금 적절하게 균형이 맞고 있습니다. 맞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빡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리 기획한 거지만 실제로 이건 대교가 없었으면 그 당시 할 수가 없었고, 게다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빡독이 우리 브랜드면 어떻고 뭐 대교 브랜드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거는 사회적으로 우리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화를 경험할 수 있고 또 독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빡독 브랜드는 저희 게 아닙니다. 빡독 브랜드 대교 겁니다. 그래서 대교에게 빡독 브랜드를 갖고 있는다 해도 저희는 상관이 없었어요. 예, 그게 합리적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공정성이죠. 그렇죠? 대신 저희는 그에 관련된 걸 저희 영상 같은 경우도 어떻죠?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에 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체인지 그라운드가 이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게 되니까, 체인지 그라운드는 이 정도 규모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를 우리가 알릴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영리사업 같은 경우에도 따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윈윈 포인트, 그러니까 공정성이 기반이 된 윈윈 포인트. 물론 거기서는 뭐죠? 신뢰. 서로에게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티파니 모바가 제휴관계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건 좀 남다른 얘기인데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휴관계는 시간이 흐르며 새 기회가 나타남에 따라 계속 진화해야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렵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휴를 했을 때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되면 뭐 끝! 잘 되면 여기서 우리 잘했으니까 끝! 그게 아니라 안 되면 이걸 수선을 해가지고 될 수 있게끔 진화를 해야 되고, 잘 됐을 경우에 우리가 더 어떻게 이 제휴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진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무언가를 하면서 이익이 났기 때문에 그거를 더 큰 이익을 내기 위해 진화를 해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사회는 바뀌고 시대는 바뀌고 기술 환경은 바뀌잖아요. 그런 바뀐 환경 속에서 이미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제휴 관계를 한다면 같이 헤쳐나가면 좋죠. 왜? 미리 알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진화를 짧은 기간에 극대화한 케이스가 저희 케이스 스터디를 한다면 저희와 로코미디어의 관계입니다.
저희 로켓미디어는 거의 지금 형제 회사나 마찬가지인데, 처음에는 무슨 회사 단위로 있었던 게 아니라요, 그냥 저랑 신 박사님이 거기에 그냥 작가였었어요. 물론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투자를 조금 해줬죠. 왜냐면 저희가 이제 로크미디어 같은 경우는 그 장르 쪽은 되게 장르 소설 쪽은 엄청나게 큰 회사였지만, 단행본은 그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책도 거의 뭐 내지도 못했고. 근데 저희가 들어가서 저희 책은 저희가 마케팅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저희 작가인데 불구하고 저희가 저희 책을 마케팅 한다고 한 거죠.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랑 신 박사님은 원래 떨어져 있었지만 같이 꿈이 작가가 아니었으니까, 저희는 비즈니스를 하는 게 저희 꿈이었으니까. 저희가 이제 마케팅을 했는데, 마케팅을 해가지고 저희가 저희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들었죠. 그렇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같은 좋은 제휴관계 형성이 됐어요. 이미 서로 실력도 인증이 됐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 로크미디어가 저희가 일할 수 있도록, 정말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잘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익 배분이나 이런 것 같은, 제가 인세 같은 경우도, 저 로크미디어는요 수준이 다릅니다. 뭐 인세율도 높았지만 그 어떤 출판사도 하지 않는 걸 해줬어요. 보통 출판사는 어떻게 하냐면, 책이 인쇄된 다음에 서점에 들어가서 4대 서점에 들어가서 들어간 개수에서 반품된 걸 뺀 걸로 그 인쇄를 해줍니다. 로크미디어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인쇄기가 돌아가면 인쇄를 주는 거예요. 어떤 인쇄에 대해서 그 인쇄에 대한 리스크를 안겠다는 거죠, 로크가. 왜냐면 작가가 먹고 살기가 쉽지 않으니까, 뭐 회사는 잘 나가고 있으니까 작가에게 미리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인세가 그게 개념이 아니라요, 선인세는 처음 계약할 때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추가적으로 인쇄를 줄 때 책이 인쇄된 다음에 서점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서점에 들어갈 때 돈을 받거든요. 그렇죠? 근데 인쇄기가 돌아갈 때 인쇄를 줬습니다. 아, 이 회사는 남다르구나, 저랑 신박하면서 생각을 했죠. 물론 로크도 저희를 남다르게 생각했죠. 어떤 작가가 자기 스스로 마케팅해가지고 베스트셀러 만듭니까? 어떤 작가가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그 신박사님 아시잖아요. 그 서점 투어 하면서 하고, 저는 계속 강의 만들고 그런 작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제 작가와 좋은, 뭐랄까, 회사 관계에 있었다가 어떻게 됐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같이 사업을 하게 되는 관계까지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로크에 되게 훌륭하신 작가님들 모셔가지고 책도 쓰게 만들었고, 전국적으로는 저희가 뭐를 하게 됐죠? 네, 지금 그 큐블리케이션 판권을 사고 그거를 출판할 때까지 저와 신 박사님이 담당을 하게 되게 되면서, 로크미디어와 저희의 관계가 계속 진화를 해온 거예요. 계속 윈윈을 하다가 좋은 결과를 내니까 이 결과도 더 크게, 더 훌륭하게, 더 상호 이익이 되게 계속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큐베이션 후원사 바꿔놓은 거에 대해서도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이유는 로크미디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큐베이션, 그렇죠? 저희가 여러분께 더 큰 혜택을 드릴 수가 있고, 게다가 이제는 제가 재단에서 후원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운신의 폭이 되게 넓어졌습니다. 좀 더 다양한 것들을 더 빠르고 크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선뜻 후원을, 왜냐면 신큐베이션 여전히 다 무료로 할 거거든요. 혜택은 더 커지고. 근데 선뜻 후원을 해줄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제휴관계가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처음에 제휴관계 맺었을 때 그 제휴관계를 단순히 그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딱 단발성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과 쭉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한번 제휴관계를 맺었을 때 좀 좋은 결과가 났을 때 결과도 좋았겠지만 뭐죠? 상대방을 이미 파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탐색을 했습니다. 탐색을 한다는 건 탐색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다른 제휴사와 다른 업체와 다른 사람과 제휴를 하게 되려면 어떤 비용이 들어가죠? 탐색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미 제휴관계 했고 일이 다 알아. 그러면은 탐색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서로 다 알잖아요. 또 좋은 결과를 냈으면 더욱더 알 수 있잖아요. 심지어 안 좋은 결과를 바꾸는 것도 좋은 결과입니다. 왜냐면 심지어 안 좋았는데 이거를 노력해서 해냈어. 그러면 야, 앞으로 우리가 더 어려움이 있어도 같이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정말 신뢰가 생기잖아요. 때문에 여러분께서
비즈니스 전략을 세울 때 제휴관계를 무조건 첫 번째 옵션으로 생각하시고 전략을 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자영업 하시든 1인 비즈니스를 하시든 벤처기업을 스타트업 하시든 간에 제휴관계를 늘 생각하는 건 기본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제휴관계가 됐을 때 이거를 지속하고 진화시킬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예, 더 멀리,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제대로 좋은 파트너와 제휴 협력을 함으로써 여러분이 가시는 길을 더 빠르게 더 멀리 갈 수 있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